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업체들 얘기가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고 하면 또 어폐가 있는데 레이더 영역에서도 어느 회사 어느 회 경쟁을 하고 네. 어떤 영역에서 어떤 회사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수출을 할 때는 원팀으로 나가야 되고 네. 이쪽 체계는 어디 있는데 같이 또 통합해서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이는 안 좋은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또 소송도 많이 하고 막 장난 아니던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체계 통합 업체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묶는 그 업체가 골목대장. 예, 그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미사일, 뭐 레이더, 통제 체계 이런 거를 묶는 체계 통합 업체가 사실은 대장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갖고 오세요. 네. 우리가 다 네. 통합합니다. 이 왜냐하면 판매 관련된 거는 체계 통합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K2전차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지만 현대로템이 체계 통합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 수출하는 거고. 현대로템 이름 받고 나가는 거고. 네. 얼마 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좀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수출하기로 한 거 갖다가 LIG 넥스원이 도장 찍어 왔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야 너네 계약을 왜 그렇게 하고 우리 그때까지 저 물건 못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막 싸우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지대공 미사일은 눈이 레이더잖아요. 이 레이더를 만드는 하나 시스템이 이 레이더 하나 팔면은 거의 수백억이기 때문에 그 나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의 과정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K 방산이 잘 되고 있지만, 네네네. 최근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지금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 가격이 거의 2배, 3배씩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외 무기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 갖고 있지만 왜냐면 해외 무기들도 같이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불거졌었고 지금은 좀 원만하게 이제 수습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당탕탕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유가 전에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그 K방산이 크게 관심을 안 주셨었어요. 뭐 해봐야 마진 5% 뛰기 네. 방사청이 그냥 마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22년도에 카이에서 이제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폴란드 방산이 빵 터지니까 그전엔 주로 이제 그 이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방산에 관심이 많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산업부 기자들이 관심을 확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방산 얘기가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이제 기자들을 이렇게 쪼는 거예요. 계속 뭐 없냐.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조금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예. 근데 일반 산업부 기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예, 않잖아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만 막 하루 온종일 걸려요. 그게 약간 지금 별일 아닌 것도 이게 키워지는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아서 지들끼리 저기 뭐 싸움박질 하든 뭐, 네. 뭐 이렇게 소송 전화도 관심 없었는데 네. 이제는 약간 작은 마찰이 네. 엄청나게 대서특필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맨날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네. 마찰이 있으면 누굽니까 저기 뭐 그 뭐 거의 재벌들 이름을 앞에다 내세워서 그 둘이 싸우는 것처럼 막 묘사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부적인 관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산업부 기자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그분들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굉장히 빠삭하잖아요. 근데 방사 수출은 사실 모르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막 일이 별일이 아닌데 커지는 경우도 일부분 있고 더 크게 보이는 예, 것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른바 밀떡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덕후분들도 많아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이제 KF-21 때 막 첫 병했을 때 이제 그때 카이에 있었거든요. KF-21은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최근에 저는 사실 딜레마예요, 그게. 왜요? 보통 이제 전투기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TO12 수출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아니 T-50이 수출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공군에 전력화되고 5년 뒤에 수출됐어요. 예.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오래 걸렸죠. 네네네. 근데 지금 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많은 이제 밀덕분들이나 민간인 분들이 이제 뭐 시청자분들 KF-11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지금. 아, 그쵸. 근데 단시간 내에 그게 수출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뭐 우리 KF-11 좋은 전투기지만 해외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너무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니까 물론 좋은 전투기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사실 T-50은 고등 훈련기잖아요. 예. 예. 근데 KF-21은 4세대? 4.5세대? 예. 4.5세대 완전 전투, 예. 실전을 위한 거고.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걸 사가는 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더 깐깐하게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뭐 네. 성능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금융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KF-21 지금 이제 뭐 대당 가격이 대략 추정되기로는 900억 1000억 되는데 이게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쟁 전투기 비해서는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네. 근데 KF-21이 정말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금융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리스라든가 이런 진짜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처럼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준비,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면에 이제 국뽕은 한 200% 차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뭐 생각한 만큼 빨리 수출이 안 되면 기다림이 이제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내수 수요는 그렇죠. 있죠. 공군 수요가. 내수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120대로 잡혀 있는데 사실 120대 수요 가지고는 이게 보통 이제 항공기 손익분기점을 네. 200대 300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 좀 맞는 케이스 같은데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덕들 사이에 별명이 있었어요. 너무 안 팔린다 쟤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 때 들어와가지고 맞아. 막 그때 막 이제 막 F-16 살 때부터. F-15K랑 막 붙었을 때부터 이게 말이 많았는데 라팔 하면 안 팔려요라는 대명사였는데 안 팔려요.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 200대 이상 일단 수요를 맞췄고 계속 해외 시장에 노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성과물을 하나씩 따먹고 있는데 이제 라팔이 좀 잘 팔립니까? 잘 팔립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가고. 라팔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F-16 도입할 때부터 뭐 라팔을 제가 사는 막 그랬던 정확히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2001년부터 군사 전문 기자를 했는데 음. 그때 FX 1차 사업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우리 KF-21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완전 초반. 네. 저걸 누가 사? 아직 진짜 검증 안 그랬어요. 됐는데 이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그 라팔을 만들었던 프랑스 다수사가 한국에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한 대도 못 팔면서. 네. 고맙네. 예. 이거 국내 내수 시장 진작에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다수사가.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라팔이 역전을 했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거의 20년 농사를 지은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전투기 수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예. 앞으로 KF-21을 팔려면 예. 어느 나라에 가든 예. 그 나라에 홍보비 많이 쓰고 20년 그렇죠. 농사를 각오해야 되는.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왜 예전에도 보면 미국의 막 탑건 이런 영화도 그렇고 예. 영화 만들 때도 그 지원해. 군수 업체가 엄청나게 막 지원해주고. 돈 쏴주고. 예. 우리나라도 그 전투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B 나온 거. R2B. 근데 좀 이렇게 좀 R2B 때 예. 그 F-15K 나오잖아요. 예. 그 보잉사가 지원해줬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기 돈이 있으니까 만든 거죠. TA-50, FA-50도 나왔고 네. 카이도 지원을 해줬고. 근데 제작비는 빠방하게 있는데 영화의 퀄리티는 망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망했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직. 왜냐면 당시 하도 그냥 혹평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홍보 관련된 기사를 썼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사 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CG 막 입혀져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 느꼈죠. 야, 이 영화는 10만 들어가면 성공이다. 네, 근데 전 진짜 10만 정도에서 그냥 했어요. 뭐 유튜브 조회수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 10만 관객 저 정도 하면 근데 성공이다. 근데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주아의 에어쇼 취재를 갔었어요.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R2B 최고라고. 영화. 네. 그러더니 중국에서 비슷한 영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투기 영화에 있어서는 미국 못지않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표적인 전투기 영화 가운데 빨간 마우라.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작이에요. 지금 봐도. 빨간 마우라 그다음에 뭐 창공에 산다. 이 아시아권 국가 중에 전투기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이런 데 보면 막 CG로 지금 막 도배를 해놓고 막 이런데 그때 이제 빨간 마우라 때만 해도 우리가 특수효과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거의 한 30몇 년 된 영화 아닙니까? 거의 50년, 50년 60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야, 근데 향후에 진짜 뭐 누군가 또 기회가 되신다면 KF21 보라매를 주제로 또 하나 영화. 만들어 볼만 하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합니까? FX, VFX 기술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KF21로 하면 시나리오만 잘 짜면 분명히 나옵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KF21 원고를 하면 10만 이상은 나오잖아요. 영화로 잘 만들면 뭐 수십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또 어마무시하게 그런 마케팅비도 써야 되고 맞아요. 이미지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스웨덴의 사부사가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사부 회사 이름 진짜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듣네요. 자동차 회사였죠.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 사부는 자동차를 안 합니다. 방산업체예요. 네. 사부사가 해외 자기네 이제 그동안은 스웨덴이 전투기 해외 수출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리펜을 만들면서 해외 수출했는데 그리펜 저 언제적 그리펜입니까 이거? 근데 추억의 비행기. 그리펜이 이제 양산 1호기 나왔을 때 네.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리펜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 전투기를 그 소재로 한 노래까지 만들었었어요. 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제 전투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이미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R2B가 제가 봤을 때 지금 F-50 수출에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동남아에서 R2B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건 F-50이었거든요. 그리고 FA50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식은 F-50이었는데 미디어 영향이 커요. 사실 전투기는. 그래요. 네. 그렇지. 우리나라가 봤을 때 예전에 저기 탑건 처음 나왔을 때 F14 톰캣 네. 날개가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톰캣은 열광을 했죠. 수출에는 성공한 전투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은 줬죠. 미국의 전투기 저렇게 멋있네. 그렇죠. 그런 영향은 상당히 줬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보면 그런 이제 전투기 영화들 몇 개 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도 네, 라팔을 주제로 한. 라팔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라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FX 1차 사업 때 뭘 했냐면 라팔 전투기를 주제로 한 10여 분짜리 동영상, 영화를 만들어서 네네네. 홍보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이 썼어요, 돈을. 그때가 또 그런 트렌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같은 정말, 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에 막 우리 정말 그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전투기를 주제로 한 1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래퍼들이 랩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전투기 세워져 있고 막 이런.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막 전투기가 막 영화처럼 막 전투기 때려갖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많았고.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면 물론 성능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잘 나오고 있는 이 K 컬처와 어떻게 융합을 해서 홍보를 할 거냐. BTS 한번 태워야겠네요. 그러면 대박이죠. KF-21 그 복좌 있잖아요. 네. 다리 두 개 있는 거. 네. 뒤에다가 뭐 제이홉이 됐든 지민이 됐든 누가 한번 타라고 하고. 사실 이게 좀 비사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보잉 군복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사심인가? 보잉이 예. 대한항공하고 BTS하고 같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랩핑 해갖고 BTS 비행기 막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보잉이 활짝 웃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인데. 그 뒤에 보잉 여기 보잉 비행기니까.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2년도에 이제 그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우리 이제 블레이글스가 이집트 공군하고 같이 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해외에 이제 공간에 계신 분들, 해외 공간에 계신 분들이
소원이 있어요. BTS가 한번 이렇게 와주는 걸 다 어느 나라나.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이제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KF21과 BTS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지션을 왜 그런 용도로 이용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수출의 거의 최전선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좀 사심이 있습니다만 사심은 아니고 저 공익을 위해서라도 BTS는 군대 보내지 말고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활용 이용 막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잘 국가적으로 맞아요. 활용을 했어야 돼 그 인적 자원을. 아니면 KF21의 뉴진스랑 같이 해도 나쁘지 않진 않을. 뉴진스 요즘 좀 시끄러워.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블랙 이글스를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네. 전투기를 또 홍보하기 위함이고 옛날에는 맞아요. 그 미국 전투기로 하다가 어느새부턴가 뭐 T50으로 그쵸, 바꾸고 바꿨죠. A37로 하다가 불의 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꿨는데 사실은 깜짝 놀란 게 해외에 가면 정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스타예요.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에어쇼에서 이렇게 보면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블레이글스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전 세계 그 에어로베틱 팀들을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러시아, 중국, 뭐 일본 팀도 뭐 다 봤는데 우리 블레이글스의 장점이 뭐냐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기동을 보여줘요. 압축해서. 네. 근데 해외 팀들은 보면 하나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 복장이 터져요. 이즈만 하면 오고. 근데 우리나라 블레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은 정말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 내내 다양한 기동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기동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구역에서 선회하면서 갔다 또 오고 막 왜냐하면 바로바로 하고.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역이 적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공역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역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거를 넓은 해외에서 보여주니까 뻑가죠 해외 사람들. 그렇구나. 네. 그리고 T50 자체가 초음속이 되잖아요. 마하 1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유럽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음속 기체입니다. 아음속. 그러니까 마하 1 미만이에요. 최고 속도가. 기동은 멋있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미국의 F-16 미공군의 썬더버드 이런 팀들 보면 파워풀하죠. 왜냐면 F-16 전체가 뭐 크기도 있고 파워가 있는 전투기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블레이글스 T50은 작지만 F-16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자기네 유럽 팀들은 막 느린 뭘 하는데 뭐 하트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T50은 일단 뭐 마하 1까지 가니까. 근데 물론 마하 1을 거기서 다 보여주는 않지만 일부에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입체적으로 우리 K방사를 또 홍보를 하는 거고 그게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이거 궁금해졌는데 탑건 매버릭의 주요 기체가 F-18이 나왔잖아요. 네, 슈퍼호넷. 그거 엄청 오래된 비행기인데 최첨단 뭐 F-22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왜 F-18을 핵심 기체로 선정을 했을까? 그 뭐 수출할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의 지금 가장 최신 전투기는 F-35C거든요. 그렇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수출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35 시리즈 중에 F-35A형, B형은 수출되는데 C형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버전이라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35C를 들고 나오면 시나리오 구성이 안 돼요. 왜냐?空중전을 하면 다 이기는데 스텔스라. 그렇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 일단 공중전을 하면 레이더에 얘는 안 잡혀. 쪼는 맛이 없네요. 쪼는 맛이 없죠. 그냥 거의 편안하게 거의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니까 모든 임무를 퍼펙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영화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 보시면 탑건 매버릭 보면 F-35C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안 나와요. 왜냐면은 슈퍼호넷은 물론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 이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비행도 해야 되고. 매버릭이. 근데 F-35C는 적어도 비행을 할 일이 없으니까 스텔스인데 고고도로 날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F-35C를 몰고 저고도로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저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죠. 이러고 하고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작전에 따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러면 그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을 시켰더라? 그래서 멀쩡한 스텔스기 놔두고.
그래서 사실은 왜 배면 비행까지 하면서 그 옛날 비행기로 힘들게 살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후반부 F-14 네. 고물 전투기도 근데 그것도 나오고. 그거예요. 사실 영화적 요소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전 1편의 향수를 다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기 조정사의 능력이 네.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낫다. 막 낫다. 이렇게도 영화가 그렇죠. 났는데. 그렇게 만든.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첨단 전투기가 말이 조종사의 안 능력보다 되죠. 훨씬 더 뛰어난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냥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기동 없어도 F-35C는 쑥 가서 폭탄만 딱 돌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온갖 이제 고난도의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영화적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뽕을 찾는 방법이 최첨단 기술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배우들과 네. 전투기 조종사로 이제 국뽕을 맞습니다. 얻느냐 요 차이네요. 그렇죠. 프랑스도 라팔 국뽕이 좀 그 똑같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6년에 중국 주아이호쇼를 갔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젠20. 아, 제가 젠20을 실제로 비행하는 걸 본 몇 안 되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이제 뭔가 끌어오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환호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투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하늘에서는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딱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국뽕이 200%를 차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KF-21을 카이 다닐 때 현장에서 볼 때마다 사실 이게 울컥울컥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건 다. 어느 나라나.